자,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변동성이 컸던 만큼 종목별 변동성도 컸습니다. 먼저 제트블루인데요. 이 기업 7.2% 하락을 했습니다. 제트블루는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LCC인데요. 이 제트블루, 왜 항공사들은 서로 많이 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한항공으로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타는 항공은 뭐 갑자기 진에어가 되기도 하고 뭐 이게잖아요. 이게 서로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한 노선을 이제 같이 운행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제트블루가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이런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는데, 미국 법무부에서 너희들 자꾸 파트너십 맺으니까 그게 경쟁을 좀 훼손시켜.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 5월 말 6월 초 이때 나온 건데, 그래서 너희 둘 파트너십 30일 안에 빨리 종료해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 판결 나오자마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에서는 우리 이거 항소할 거야. 이 파트너십 중단이 왜 이렇게 중단을 해야지 이게 경쟁이 돼?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 인해서 더 대형 항공사들과 우리는 경쟁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항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트블루가 우리 항소 안 할래. 그냥 우리 파트너십 중단하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스피릿 에어라인스 인수 계속 진행 절차 중이잖아요. 판단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 집중을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파트너십 중단된 이 부분에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면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파트너십도 맺지 말라 이러고 있는데, 항공사들끼리 결합을 과연 이런 경쟁 당국들이 오케이 해줄지, 이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펌 홀딩스입니다. 어펌 홀딩스도 이제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냥 핀테크 기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간에 이제 뭐 이런 거래들을 좀 연결을 해주고 뭐 이런 건데, 후불 결제 서비스를 주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 어펌 홀딩스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강등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반 만에, 2년 반 동안 계속 그래도 중립을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그냥 비중 축소 매도로 해라 라고 돌아선 거고요. 목표 주가도 15.42달러에서 11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출 조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하나, 이게 그러니까 성장 둔화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성 다 악화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마지막 박은 왜냐면 이런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금을 받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죠? 신용카드사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을 해요. 그게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거죠. 요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에다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나에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더 많이 금리를 높여받으면 되는데, 하필 이 시장이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압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투자 의견 목표가 낮췄고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죠. 죄송합니다. 네, 약을 안 먹어도 이러네요. 자, 세 번째는 스위트 그린입니다. 이 기업은 15% 넘게 급등을 했는데, 스위트 그린은 이 샐러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샐러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레스토랑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 의견을 매수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렸는데요. 당초 9달러였던 걸 17달러로 높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간밤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 하지만 뭐 요 보고서가 시장에 꽤나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올 들어서 스위트 그린을 방문하는 이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1분기에 고객 수가 39% 증가했고요. 2분기에 46%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즘 샐러드 많이 찾나 봐요. 게다가 이 스위트 그린이 주방 자동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방에서 뭐 샐러드는 사실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소스 뿌리만 하면 되니까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설거지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방을 자동화로 이제 넘어가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지금 고용시장 뜨거우면서 인건비 부담 커질 텐데 뭐 이걸 절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마진이 더욱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 동의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걸 넘겼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지니어스 스포츠입니다. 이 기업은 25.7%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니어스 스포츠 어떤 기업이냐 하면 스포츠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게끔 또 판을 깔아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막 축구 경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뭐 실시간 중계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계속 공개해주면서 이 독자들이 고객들이 난 누가 이길 거야, 뭐 누가 질 거야 해서 베팅하는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니어스 스포츠가 내셔널 풋볼 리그와 지난 2021년부터 이 독점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리그에서 나오는 그런 스포츠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는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 관계였는데 요거를 2027, 2028 시즌까지도 계속 독점 계약이 이어질 수 있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아주 큰 고객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독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얘들이 뭐 파트너십을 깨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급등할 만한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정말 어떤 펀더멘털의 큰 변화가 아닌데 이런 재료를 오르면 조금 불안한 감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특징주로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